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참 안녕한지 인사드리기가 참 어려운 상황, 안녕하지 않다고 말씀하실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의 여러 관세 전쟁의 행보, 그것으로 인해서 세계 70억 인구가 정말 너무나 고통스러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고 USTR 미 무역 대표부 어, 수장도 그 수장조차 트럼프가 어떤 관세율 조정이라든가 이런 정책을 자꾸 뒤바꾸고 바꾸고 하는 여정에서 전혀 논의도 되지 않은 채 그냥 단순히 트럼프가 만든 트위터죠. X를 통해서 트윗을 날리는 방식으로 관세율을 조정하니까 역시 미국 무역 대표부 수장조차 어떻게 전개되는지 가늠하기가 어렵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또 여러분들은 또 그 밖에 다른 나라들은 어떤 상황일까요? 말 그대로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 고조되고 있고, 정말 많은 월가의 저명한 인사들이 대공황 직전의 모습과 같다. 보신 것처럼 미국 역사상 이 관세율을 보면 대공황 직전 수준으로 다시 돌아가는 모습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이런 과정에서 특히 이 미중 무역 전쟁이 격화되는 양상, 트럼프식 관세 전쟁이 그 총구가 중국을 더 유독 겨냥하는 모습이고 그런 과정에서 중국도 절대 지지 않겠다.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입장인데 중국 관가가 미중 무역 전쟁이 격화됨에 따라서 전시 모드에 돌입했다라는 로이터 통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 로이터가 중국이 미국과 여러 협상 모색을 하고 뭐 보복 관세를 포함한 여러 전면전으로 이 치닫는 이런 과정에서 이 중국 관료를 포함해서 약 10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했고 그 인터뷰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중국의 상황을 전했는데 전시 상황, 중국 외교부와 상무부 이 관료들이 전면 휴가를 취소한 상황입니다. 휴대폰을 24시간 켜두라는 지시까지 내려졌습니다. 이게 준전시 상황이거든요. 또 미국 문제를 좀 적극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부서도 이렇게 보강하고 있는 모습들. 트럼프 일기 때 미중 문제를 담당했었던 공무원들이 있는데, 지금 이들이 연락이 끊긴 상태거든요. 근데 이들도 포함해서 전면전으로 전시 상황이라고 가정하고, 어떻게 보면 이런 무역 전쟁이 격화되는 양상에서 전시 상황으로 내몰릴 수도 있다라는 그런 판단. 이런 것들이 소위 말하는, 이게 결국 다시 한번, 대공황을 불러오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를 많이 갖게 만듭니다. 근데 이런 입장에서 중국의 입장은 먼저 보여드리면 중국이 입장 표명을 계속하고 있죠. 우리 과거와 같은 높은 무역 적자를 유지하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미국의 무역 적자 규모의 추세인데요. 전체 무역 적자 규모에서 중국으로부터의 무역 적자 규모가 그 비중이 줄어들죠. 지금 미국이 갖고 있는 무역 적자에서 중국을 중심으로 한 무역 적자 규모는 오히려 줄어드는 경향이 있죠. 지금은 20%대 후반까지 떨어졌습니다. 한때 전체 미국의 무역 적자 규모에서 약 70%가량이 중국으로부터의 무역 적자였다면 지금은 약 70%에서 20% 후반, 28%까지 떨어진 상태이니 우리에게 이렇게 공격을 할 필요가 없다. 라는 이런 종류의 지적들을 계속 하고 있죠. 이게 일종의 중국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다양한 반격 카드를 제시하고 있는데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중국발 무역 수출액이 절대적으로 많으니까 무역 적자잖아요. 그럼 중국의
대미 수출액이 절대적으로 많으니까 관세를 끌어올리면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관세를 통해서 그 수출 물량을 차단하기 위한 전쟁을 펼쳐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 기업들은 어떨까요? 굉장히 힘들겠죠. 힘들지 않겠습니까? 중국 기업들이 생산 가동이 줄고 신규 투자가 위축되고 경기가 더 둔화되고 일자리 창출이 더 어려워지고 제동이 걸리는 거죠. 자, 이런 상황 하에서 또 한 가지 주된 걱정은 이런 와중에 중국이 과연 관세로만 대응할 수 있을까? 그건 아닌 거죠.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대중 수출 규모가 절대적으로 규모가 작으니까 그러니까 관세로만 보복할 수는 없어요. 그 밖에 나머지 카드들을 다 강구하는 중입니다. 그 광고하는 것 중에 여러 가지를 제가 그동안 여러분께 말씀드렸는데 좀 오늘 종합편스럽게 정리를 한번 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광물 전쟁이죠. 히토류 공급 차단하겠다. 그동안에도 공급량을 줄여오긴 했는데 역시 히토류 공급을 차단하면 미국의 첨단 산업, 방위 산업, 반도체 관련 여러 산업에 지장을 초래합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3대 소재 공급을 차단하겠다라고 했던 일본식 2019년 공격하고 유사한 것. 이것도 굉장히 큰 공격입니다. 그러나 이 광물을 공급하는 것이 사실은 중국의 이 광물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것은 어쩌면 그 천연 자원을 확보하고 있다기보다는 중화학공업으로서 광물을 생산하는 능력이 특화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소도 마찬가지잖아요. 요소 천연가스 석유로부터 추출하는데 요소를 생산하는 제조 공정이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중국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것인데 그것을 이용해서 광물 전쟁을 벌이겠다라는 카드. 근데 이것도 결국 중국 입장에서는 광물 공급을 차단하겠다라는 것은 정말 미국의 영린을 건드는 듯한 그런 일이고 무력 충돌로 이어질 수도 있는 일이 될 수 있고 또 이 광물 공급을 차단하면 그만큼 중국 내 수출업자들, 제조기업들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그것을 단행하기가 쉽지만은 않은 전쟁이지만 반격 카드로서는 한 가지 가지고 있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예의주시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공동대응입니다. 이 공동대응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그동안 말씀드렸듯이 미국 GDP는 26%예요. 세계 GDP의 26%입니다. 근데 나머지는요? 나머지 국가가 74%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공동대응할까요? 뭐 다양한 공동대응을 하겠지만 이미부터 나머지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나라, 그러니까 유러피언 국가들도 굉장한 불만을 갖고 있고 중국도 불만을 공식적으로 이렇게 표명하면서 전쟁을 펼쳐오고 있고 그럼 유럽과 중국의 GDP 규모로만 봐도 미국을 넘어서죠. 그리고 그 밖에 다른 나라들도 다 불만을 갖고 있고 미국식 정말 자국만 우선하는 그런 이 자유무역주의에 반하는 이런 행보에 대해서 공동대응하자라는 입장을 계속 취하고 있거든요. 여러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 중국 그 외교관들이 실제로 여러 국가의 국제 공조를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해 왔습니다. 유럽, 일본, 또 한국 포함이 됩니다. 전통적인 미국 동맹국들도 포함해서 같이 대응하자. 그래서 계속 이 고위급 소통 채널을 구축하고 미국의 공동으로 대응해서 우리 윈윈해보자 하는 움직임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시태세만이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워싱턴 주재 중국 대사관이 있는데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너무 우선시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국가의 이익을 해치고 있다. 이렇게 대사관이 얘기를 했고 그래서 국제사회가 강하게 반대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똘똘 뭉쳐보자. 미국을 고립시켜보자는 거예요. 미국을 고립시키고 우리 공동 대응하자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동안 말씀드렸듯이 이 자료를 보시면 EU 집행위 입장에서도 강경하게 우리도 대응하겠다. 우리 EU를 너무 함부로 보는 거 아니냐.
라고 또 입장을 표명하고 있고, 가장 강한 대응 중에 하나가 마크롱 대통령인데, 미국에 대해서 강경하게 우리도 대응하자. 우리 유로피언 인구가 4억 5천만 아니냐. 미국 인구 3억 5천만인데 우리도 그만큼 막강한 시장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도 유러피언 모두가 똘똘 뭉쳐서 대응하자라는 입장인데 중국과 함께 공동 대응한다면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차라리 미국에 대응하자 라는 것도 굉장히 강한 압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이런 압박에 대해서 그냥 지켜만 볼 수 없다라는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또 이미 말씀드렸듯이 네, 한중일 외교 장관급 회의를 이미 개최했고 지속적으로 경제통상 분야에 있어서 협력을 해 나가자라는 입장을 취해 나가고 있죠. 물론 일본과 뭐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기는 쉽지만은 않아요. 그러나 어쨌든 이런 모습, 또 시진핑이 스페인 원수와 정상회담 하는 것, 이런 것들도 역시 긴밀하게 우리가 소통해서 공동 대응하자라는 입장을 하나하나 많은 국가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오히려 고립되는 게 아니냐, 오히려 더 난관에 취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상호 관세 조치도 미국 입장에서 중국에게만 타겟으로 하고 나머지 나라는 유예 조치를 단행한다거나, 또 그 밖에 여러 가지 문제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이폰인데요. 아이폰 생산을 중국에서 절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관세를 끌어올리면 아이폰 가격이 올라가고, 그러면 이게 오히려 미국 소비자에게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겠냐, 물가 인상 압력을 주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다 일단 유예시키고 치하하는 방식을 취하지 않고 있습니까? 여러 공격이 될 만한 것들은 다 취하하는 입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카드가 보신 것처럼 미국에 대한 반격으로서 국채전쟁입니다. 국채금리가 올라가는 것.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라고 제가 어제 이 트럼프의 약점이라는 경익남 시그니처 영상에서 분석을 명확하게 해드렸습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서 제가 추가적으로 오피셜 클럽에 글을 하나 올려드렸는데 여러분께도 살짝만 공유를 좀 해봐 드릴까 합니다. 여기 보시면 자, 미리 보기로 올려놓고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에게 약점이 드러난 거죠. 여러 가지 약점이 있지만 오히려 이런 변동성이 커지는 과정에서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국채금리가 치솟는 이런 현상은 상당한 약점이 될 수 있겠다. 이게 어떤 경유로 미 국채금리가 치솟았고 다른 말로 국채 가격이 급락했는지는 현재로선 규명하기 어렵습니다. 그게 일본이 매각했는지 중국이 매각했는지 헤지펀드사들이 매각했는지 그것을 규명하기는 현재로선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는 누가 그랬는지를 규명하는 건 덜 중요하다. 어쨌든 국채금리가 치솟는 것은 미국 경제에게 상당한 부담을 준다라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왜 국채금리 상승이 두려운가? 미국 재정수지 추이를 한번 보시면요. 자료 보이시죠? 재정수지가 계속 적자예요. 코로나19 팬데믹 때는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하더라도 그 이후 계속 지속적으로 재정수지가 적자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순이자 지출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22년 이후 금리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이자 지출이 상승하는데 그 이자 지출 규모가 24년부로 방위비 지출액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증가했습니다. 재정수지 적자가 상당한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순이자 지출인 거예요. 근데 이 보시면 재정수지 적자의 상당한 기여가 순이자 지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많은 국채를 발행해서 혹은 더 많은 국채를 발행하고 더 많은 빚에 의존해서 살림살이를 살아가고 그리고
11월, 25년, 6년 11월에 있을 중간선거에서 승리로 이끌려면 더 많은 지출을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할 수가 없는 거죠. 가뜩이나 금리가 부담이 되는데, 이자 지출이 부담이 되는데, 여기에 금리까지 더 올라가면, 국채금리가 더 치솟으면 더 추가적인 국채 발행을 하기가 어려워요. 어쨌든 미국에 대한 강경한 대응으로서 하나의 카드가 있다는 것이죠. 저의 의견은. 그 카드가 바로 국채 매각인 거죠. 중국으로서는. 다만 제가 이 부분에도 작성을 했지만 그 국채 매각이 간단한 것이 아니다. 쉬운 것은 아니다라는 문장을 여기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입장에서 국채 보유량이 보시는 것처럼 7천억 달러 정도 가지고 있는데 이 중에 예를 들어서 3천억 달러 혹은 2천억 달러를 매각해요. 그러면 국채 금리가 치솟겠죠. 국채 금리가 치솟는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국채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인데 만약에 그렇게 의사결정을 하면 나머지 5천억 달러에 달하는 중국의 미 국채 보유액은 가치가 급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결정을 하기가 어려워요. 제가 뭐라고 비유했냐면 벌이 침을 쏘면 자기 스스로도 당한다. 여기 그런 문장을 남겨드렸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이런 종류의 무역 전쟁이 극화되는 경우에 사용되는 것들인데 카드는 있어요. 근데 그 카드를 쓰는 게 히토리 공급을 차단한다든가 공동 대응을 한다든가 역시 그 카드도 벌침이 될 수 있어. 우리나라 입장에서 그 공동 대응에 제대로 참여할 수 있을까요? 미국, 우방국, 동맹국들이 그렇게 참여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굉장히 큰 충격을 스스로에게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공동 대응이나 국채 전쟁이나 광물 전쟁이나 이런 것들이 다 카드는 되지만 그것이 가져다 줄 역효과도 무시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이것을 쉽게 단행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그 시나리오들을 여기에 좀 정리를 했는데요.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 일단은 무역전쟁은 계속 격화될 겁니다. 계속 격화될 가능성이 높고요. 격화되지만 급격히 완화되는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항상 완만하게 싸울 때는 화해도 없어요. 근데 이 싸움이 극단적으로 치솟게 되면 극단적인 수준에서 극적 화해를 이룰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두 국가가 정치적 이벤트를 앞에다 두고 정말 실질적인 무력 충돌, 전쟁을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력 충돌 인근까지 갔다가 극적 화해로 전환될 가능성. 그러니까 무력 지금 중국이 전시 상황, 전시태세를 준비하는 입장을 표명한 것처럼 이러다가 무력 충돌 비슷하게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죠. 그 부분을 살짝 말씀드려보면 지금 현재 타이완 해협에 대한 중국의 침공 그 가능성이 50%에 달한다 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에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미중 간의 그 충돌은 극단적인 경우에 타이완 해협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근데 타이완 해협을 놓고 중국이 타이완을 하나의 중국으로 가져가겠다라는 입장을 표명할 가능성이 높지만 미국으로서는 타이완을 내 것으로 가져가자라는 입장보다는 중국이 타이완을 가져가는 것이 싫은 거죠. 그것을 방어하기 위한 입장을 취하면서 이 해군 군함이 타이완 해협에 이렇게 안착할 가능성이 상당 부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미국 해군 입장에서의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 뭐 한 20가지 됩니다. 그 시나리오들을 마련하고 각각의 시나리오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할지를 이미 지침을 마련하고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그 시나리오 중에 하나는 전쟁이죠. 그 상황까지 갈 거라고 보느냐? 그렇게 가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더 이코노미스트 표지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그 상황까지는 가지 않고 그 상황을 앞에다 두고 극적 화해를 가질 수 있다. 타이완 해협을 타이완을 양보하는 조치로서
할 수도 있고 그것은 누구도 모르죠. 그러나 이 외교적인 시나리오는 가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지만 그래서 타이완 해협을 놓고 무력 충돌이나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는 국면까지 온다면 그러면 곧 어, 극적 화해로 연결될 수도 있다라는 시그널로서 이해하시는 건 어떨까? 그런 의견을 좀 드려봅니다. 이게 맞다라는 주장이 아니고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견을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이 참조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밖에 트럼프의 약점이 드러난 것이 뭘까요? 바로 미국 내부적인 일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미국 내부적 반발이죠. hands off라는 시위가 격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60만 명을 넘어서 그 시위대 규모가 더 커지고 있고 50개 주 전역에 걸쳐서 이 시위가 일어나고 있는데 트럼프는 결국 중간 선거에서 이기기 위함이고 중간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관세 전쟁으로서 뭔가 효과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정치적으로 반발이 빗발치는 내부적으로도 그런 일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어쨌든 정치적으로 이게 좋은 전략이 아닐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겠죠. 그런 관점에서 입장을 충분히 선회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런 것들도 트럼프 입장에서는 마음을 좀 약하게 만드는. 그래서 의견을 드린다면 향후는 아무래도 중국과의 관세 전쟁에 집중하고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는 유예 조치를 단행하는 그런 방식으로의 관세 전쟁의 완화가 나타날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고, 그리고 미중 간의 대립도 극적인 화해로 갈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극적인 화해로 가기 전에는 역시 극적인 대립 구도가 펼쳐질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제가 오늘 오피셜 클럽에 올린 글들도 일부 보여드렸습니다만, 제가 매일 여러분과 목소리로도 소통하고, 글로도 소통하고, 매주 줌 수업을 통해서도 소통하고, 월간 특강을 통해서도, 정말, 오프라인, 온라인 병행이죠. 소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더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이 거시경제에 대한 판단, 거시경제가 어떤 흐름인지를 들여다보고자 하시는 분은 오피셜 클럽에 노크해 주시길 바라고 이 해당 영상의 고정 댓글 상단에 링크를 안내해 드릴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찾아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여러분께 찾아뵙고 구체적인 이야기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